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9일 새벽 2시입니다. 오늘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입니다.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비판해 온 저로서는 마지막 날에는 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문재인 5년은 어떤 시대로 평가될까? 그것은 조금 시간이 흘러야 객관적인 시각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로서는 문재인 5년은 몇 가지 키워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쪽 대통령, 비핵화 사기극, 가짜 K방역, 그리고 끝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두고 청와대를 나가는 사람, 자신의 수사 지시로 죽음을 맞고 말았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사과나 위로의 말을 남기지 않고 떠나는 사람, 해수부 공무원이 김정은에게 피살되었을 때도 그 가족들을 냉대한 사람, 그러나 김정은이가 보내준 풍산개 새끼는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더 애지중지했던 사람. 문재인이란 이름은 목욕탕의 물 묻은 타일 위에 사인펜으로 쓴 이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지난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킨 것은 죽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살아있는 김정은과 문재인을 꺾은 것이었다. 민주주의 승리였다. 하나 높게 평가할 것이 있다면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서 살아서 청와대를 나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칭송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국민들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였습니다. 문재인 5년은 가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존재 자체가 가짜였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반인도 범죄자, 민족 반역자, 독재자, 아들뻘 때는 김정은 앞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격화시켰습니다. 같은 문장에서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으로 추켜 세움으로써 부하 행세를 했습니다. 이번에 금수완박을 밀어붙이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문재인은 자기를 지지하는 한 40%의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는 우리 편 사람이 먼저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라 반쪽이었습니다. 남쪽 대통령의 반쪽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죠. 왜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었느냐?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웠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는데 그것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기념일로 삼는 것 같이 하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재인 5년 동안 대한민국 건국기념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사생아로 보는 자니까 자기도 가짜 대통령이 된 거죠.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려면 우선 핵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핵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이가 쏘는 핵폭탄은 맞아서 죽으라는 뜻이 아니면은
설마 김정은이 속였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해수부 공무원이 떠내려가서 북한에서 김정은의 지시로 죽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내려온 두 사람의 북한 어부를 꽁꽁 묶어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정보와 초콜릿과 1달러짜리를 보내는 대북 전단을 금지시키고 동포를 덮는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자입니다. 가짜 대통령이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일상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금수완박이라는 이 입법 쿠데타에 가담을 해가지고 반역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패거리들을 위한 봉사자였습니다. 헌법 제66조, 헌법 제69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헌법 수호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국가의 계속성 수호 의무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로지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을 위해서 복무하면서 대한민국의 해코지한 자입니다. 마지막까지 핵무장한 북한을 상대로 종전선언하겠다고 매달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해체로 간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문재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꿈은 북한 농당 정권과 손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 바꾸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놀랍게도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주통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인데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자는 자도 민족 반역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은 민족 반역자임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지금 45%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45%의 분별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지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뭐냐? 문재인이 외교를 잘해서 지지한답니다. 문재인이 외교를 잘했습니까? 한미관계가 잘 굴러갔습니까? 한미군사훈련 제대로 했습니까? 그리고 한일 우호관계를 정진시켰습니까? 아니면 파탄시켰습니까? 더욱 창피한 것은 작년 봄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원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정상회담 하자고 해도 해주지를 않는다. 일본 수상에게 정상회담을 구걸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국민들에게는 반일 선동을 하고 토착 외고 하는데 문재인이 토착 외고였습니다. 한일 관계를 파탄내기 위해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까지 파기하려고 하다가 미국이 강력하게 개입하면서 그것은 하지 못했지만은 한일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미일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그리하여 김정은에 대응하는 능력을 약화시킨 자 문재인 가짜였습니다. 대통령이 퇴임하고 권력의 갑옷을 벗고 같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같이 편하게 살 수 있겠느냐?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80 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미 지난 사건을 다시 뒤져가지고 징역, 마치 연쇄 살인범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형량을 때리도록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그냥 나가버리는 문재인, 아마 그 남은 생에는 그렇게 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업자득입니다. 문재인은
문명 파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법치를 파괴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과학을 무시한 문명 파괴 대통령.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는 문명 건설 세력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역사의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해도 문재인보다야 잘못하겠습니까? 지난 5년 우리는 가짜 대통령 밑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진짜 대통령 밑에서 살게 되리라고 희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